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맹자쌤과 함께하는 논술 교실 6번째 시간입니다. 잘 지냈어요? 자, 오늘 교재 논술 노트 준비되었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서론을 위한 준비 2단계 활동으로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표현해 봤어요. 다시 말하면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페이스맵을 정리해보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집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생각을 페이스맵에 정리를 했어요. 그런 다음 그걸 가지고 논술의 서론을 완성했죠. 이렇게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에서 감각기관, 눈, 귀로 문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죠. 예. 의견 들으면서도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판단을 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해 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요소들이 바로 논술의 서론을 구성한다 그랬어요. 서론. 그래서 서론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맹자쌤이 너무 지저분하게 서론을 썼기 때문에 오늘 다른 공책 하나를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른 공책 하나를 가지고 그 아래 술술 팁, 요걸 지난 시간에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술술 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지난 시간을 되살려 기억해보고 그리고 오늘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술술 팁. 논술을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맹자쌤이 뭘 개발했어요? 바디맵을 개발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얼굴, 몸통, 다리로 나눌 수 있고 논술도 소론, 본론, 결론. 이게 공통점이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논술의 서론은 어디에 비유했어요? 얼굴에 비유했습니다.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 논술의 서론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눈을 통해 문제 상황을 볼 수 있고 귀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으며 판단할 수 있고 냄새 없는 것은 뭘로? 끼임새를 챌 수가 있죠. 온몸으로. 그리고 뇌에서 무엇을 주장할 것인지 생각해요. 이렇게 4개의 감각기관이 보고, 듣고, 판단하고 생각한 것을 통해서 뭘 쓸 수 있다고요? 논술의 서론을 쓸 수 있습니다. 논술의 서론은 바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가 있다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주 목적이죠. 네, 이렇게 해서 서론이 구성된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런 활동한 거 기억나지요? 지난 시간에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 활동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맹자쌤에게는 이 논술 공책이, 이 논술 노트가 아주 많아요. 자, 혹시 여러분 중에 맹자쌤 설명 듣느라고 막 휘갈려 써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게 난 참 불만이다. 그래서 새 공책 하나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다라고 예쁜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맹자쌤이 한 권 더 줄 수 있답니다. 네, 학교에 오는 날 더 받고 싶은 사람은 교장실로 오세요. 자, 오늘 활동 넘어가겠습니다. 맹자쌤은 지금 2권 갖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활동, 지난주에 있었던 활동, 오늘의 활동은 도전해봐요. 자, 다시 뭘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죠. 서론을 위한 준비 2단계. 1단계는 찾아보기였고 2단계는 표현하기.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이제 도전해보는 거예요. 도전 첫 번째.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여라. 오, 그림이 보니까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이네요.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이란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에 대해 알아보고 환경사랑 함께 실천해요. 자, 폐휴대폰. 여러분 집에도 이렇게 폰을 바꿀 때마다 하나, 둘, 셋 개씩 늘어나고 있죠. 엄마 폰, 아빠 폰, 또 가족 누구 폰. 자,
많게는 한 10개 정도 보관하는 집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재활용 가치가 높은 금, 은, 구리가 함유돼. 이 폰에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금, 은, 구리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대요. 또 환경에 유해한 납, 카드뮴도 함유되어 있대요. 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함유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냥 버릴 경우에는 자, 이건 재활용 쓰지도 못하고 그냥 날아가고 이건 어때요? 이게 환경오염을 시키겠죠. 그리고 이거는 자원이 손실되겠죠. 얘는 환경오염을 시키겠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수거해서 재활용해야 되겠죠. 재활용하게 되면 자원 손실도 막을 수 있고 환경오염 되는 것도 자, 기술적으로 막을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말하면 폐 휴대폰 수거 캠페인이 뭐예요? 이렇게 환경오염과 자원 손실을 막기 위해서 무단 폐기하지 말고 반드시 수거하자. 그리고 재활용하자. 재활용은 우리가 잘 못하겠지만 수거하고 난다면 전문가들이 재활용을 할 수 있겠죠. 자, 1번. 홍보 내용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말주머니에 정리해 보세요. 이 친구는 맹자쌤이에요. 여러분의 친구는 맹자쌤, 맹자쌤의 친구는 여러분. 자,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자, 폐 휴대폰을 그냥 무단 폐 휴대폰을, 스마트폰, 휴대폰을 무단 폐기할 경우에는 자원이 손실되고 환경오염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홍보를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예, 일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또 뭘까요? 자원 손실도 막기 위해서죠. 예, 자원 손실도 막기 위해서. 자,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도요, 폐 휴대폰 집에 책상 서랍에도 한 개 있고 화장대에도 한 개 있고 도대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한 번도 이 폐 휴대폰 수거 캠페인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진짜 심각하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때? 나도 이렇게 심각하니까 우리 모두가 맹자쌤 같으면 대한민국 큰일 나요. 이 지구 모두가 맹자쌤 같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수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 휴대폰 수거 캠페인에 동참해야 되겠죠. 자, 맹자쌤은 바쁘다는 이 핑계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것 같아서 반성합니다, 여러분. 자, 페이스맵에다가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를 보았니? 자, 뭘 봤어요? 폐 휴대폰 수거 캠페인 안내 광고지를 보고 광고지를 통해서 뭘 알게 되었어요? 폐 휴대폰을 무단 폐기했을 경우에는 자원 손실과 또 뭐예요? 네,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글을 통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홍보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무엇일까요? 예, 뭘까요? 네, 그렇죠. 자원 손실도 막고 특히 자원 손실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반드시 무단 폐기하지 말고 수거에 동참해라. 이런 의견들이죠.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폐 휴대폰을 무단 폐기하면 환경 오염과 자원이 낭비될 수 있죠. 깨달았어요. 자, 무단 폐기할 경우. 혹은 집에 놔둬도 마찬가지죠. 집에 놔두다 언제까지 놔둘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아무 생각 없이 무단 폐기할 수도 있겠죠? 이사할 때. 예, 이렇게 하면은 자원도 손실되고 환경도 오염되니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거 재활용이 할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라는 깨달음이 들어요. 그래서 주장하고 싶어요. 뭘 주장할까요? 네, 폐 휴대폰 수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자.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자. 이렇게 주장할래요, 맹자쌤은.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써보세요. 자, 스톱 버튼을 누르고 정리를 합니다. 자, 정리가 다 된 친구는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17쪽.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우리 학급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 학급, 우리 집, 혹은 우리 마을, 또 대한민국, 이렇게 크게 생각해 봐도 됩니다. 자, 여러분 학급에서는 혹시 폐 휴대폰 수거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예,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예, 있는 반도 있고 아닌 반도 있겠죠. 또 가정에서는, 집에서는 이런 데 참여하고 있나요? 네. 참여하는 집도 있고 안 하는 집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폐 휴대폰과 관련하여 주장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 이 광고를 보고 우리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아는 만큼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민을 해야 하잖아요. 자, 폐 휴대폰과 관련하여 나는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자기 집 혹은 우리 학급,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맹자쌤은 무엇을 보았니? 자, 집집마다 사용하지 않는 핸드폰이 두세 개 정도는 있을 것이다. 두세 개 정도는 있다. 어떤 가정에서는 그것을 아기 장난감으로 써요. 가정에서는 아기의 장난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딘가에 방치되기도 하고, 방치되어 있기도 하고 무단 폐기를 하기도 한다. 그쵸? 폐기를 하기도 해요. 자, 어떤 의견이 들려요? 자, 이 캠페인 하는 사람이나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거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들이 오고 갈까요? 예.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을 무단 폐기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휴대폰을 무단 폐기하면 자원 손실. 어떤 자원? 자원 손실이 된다고 그랬죠. 어떤 자원이었어요? 네, 금, 은, 구리. 그 다음에 또 환경에 오염된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요? 그 안에는 환경에 유해한 납과 카드뮴이 있다고 그랬죠.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집안에 놔둔 거는, 또는 그런 폐 휴대폰을 무단 폐기하면 안 되겠다. 또 집안에 놔뒀어도 안 되겠다. 자원이 낭비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집안에 놔둔 거는 폐 휴대폰이 무단 폐기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래서 그래서 자원 손실과 또 환경 오염을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뭘 주장할 거예요? 네,
맹자쌤도 아까처럼 폐휴대폰 수거 운동에 적극 참여하자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자, 혹은 학급에서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을 벌리자, 앞장서자,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페이스맵을 좀 정리해 보세요. 맹자쌤처럼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를 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메모 형식으로 정리를 해도 돼요. 근데 처음이라서 여러분 이렇게 메모 형식으로 정리했다가 여기에 완성된 문장으로 쓸 때 조금 힘이 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쓰고 이 문장을 잘 연결하면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다 싶을 때는 중요한 키워드만 쓰세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여기에 자신의 언어로 문장을 완성하면 된답니다. 자,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글을 쓸 텐데요. 이 글이 바로 쓰고 나면 뭐가 된다고요? 서론이 완성돼요. 이번에는 눈, 귀, 코, 뇌의 순서대로 써보래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썼죠. 예, 차례차례대로 한번 써보래요. 눈으로 뭘 봤어요? 예, 집집마다 사용하지 않는 핸드폰이 2-3개 정도는 있다. 그 2-3개 정도를 어떤 가정에서는 아기의 장난감으로 사용하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그냥 장롱에 방치되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레기 봉지에 무단 폐기되기도 한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을 무단 폐기하게 되면 자원도 손실되고 환경도 오염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막기 위해서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을 벌리고 있다. 자, 이걸 보고 집안의 나딘구는 폐휴대폰이 무단 폐기되지 않도록 뭔가 우리도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자. 뭐 이렇게 해서 논술에 서론을 쓸 수도 있겠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완성한 맵을 보고 어떻게 정리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이 정리되었다면 주장하는 글 서론을 한번 써볼게요. 맹자쌤은 여기서부터 한번 1번부터 눈에서 시작한 문제 상황부터 할게요. 집집마다 여러분도 각각 써봅시다. 사용하지 않는 집집마다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이 2-3개 정도는 있을 것이다. 문제 상황이에요. 저는 휴대폰에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조금 다르게 시작할게요. 꼭 이렇게 썼지만 쓰다 보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재활용 가치가 높은 금, 은, 구리가 함유되어 있는가 하면 납, 카드뮴 같이 환경에 유해한 성분도 있다. 자, 요거는 맹자쌤은 여기서 본 내용 그대로예요. 요거와 그 다음에 가정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2개를 붙여봤어요. 유해한 성분도 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의견. 귀, 무단 폐기할 경우 휴대폰을
무단 폐기하면 자원이 손실되고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 그리고 자, 코로 판단합니다. 뇌도 좀 영향을 미치죠. 집안에 휴대폰을, 폐휴대폰이죠. 폐휴대폰을 그냥 둔다면 자원이 손실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무단 폐기하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오염을 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르면서 그냥 만약에 쓰레기 봉지를 통해서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큰일이죠. 자, 집안에 폐휴대폰을 그냥 둔다면 자원이 손실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무단 폐기하면 자신도 모르게 환경을 오염시키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뇌가 주장할 거예요. 뇌가 생각해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폐휴대폰을 수거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아이고 안 보이구나.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또 혹은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맹자쌤이 즉석에서 쓰다 보니까 왠지 앞뒤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고쳐볼까요? 자, 문제 상황이죠. 이만큼이 문제 상황입니다. 집집마다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이 2-3개 정도는 있을 것이다. 휴대폰에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금은 구리가 함유되어 있는가 하면 납, 카드뮴 같이 환경에 유해한 성분도 있다. 휴대폰을 무단 폐기하면 자원이 손실되고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집안에 좀 이상하다. 요거는 좀 빼고 싶다. 그치. 여러분도 뭐 하다가 이렇게 이상하면 빼요. 그러므로 폐휴대폰을 수거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 코와 뇌가 이렇게 판단할게요. 하자. 그리고 주장. 우리 모두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자.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자. 뭔가가 정리가 될 듯한 느낌인데요. 자, 여러분 한 방에 잘 쓸 수는 없어요. 맹자쌤 봤죠? 한 방에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고쳐서 다시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볼펜보다 뭘 쓰면 좋을까? 뭘 쓰면 좋겠어요? 응? 네, 연필로 쓰고 지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맹자쌤은 이 교재가 여러 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새 걸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단 처음 거는 그대로 갈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문제 상황이에요. 문제 상황. 어떤 문제 상황이냐 하면
집집마다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이 2개 내지 3개 정도는 있을 것이다. 우리 집에도 있죠?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우리가 봤어요. 휴대폰에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금, 은, 구리가 함유되어 있는가 하면 납, 카드뮴 같이 환경에 유해한 성분이 있다. 자, 뭘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성분이 있다. 자, 문제를 제기해 봅시다. 코와 뇌를 합쳐서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볼까요? 자, 문제 제기할 게 뭐 있어요? 일단 집안에 나뒹구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나뒹구게 하면 자원 손실이 되고, 무단 폐기하면 어때요? 환경 오염이 될 수 있죠. 이걸 문제 제기해요. 휴대폰을 무단 폐기하면 자원이 손실될 수 있고, 있고가 아니라 손실되고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내로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되면 미래 사회에 자원이 손실되니까 아무래도 좀 아깝고 또 환경이 오염되면 불행하겠죠. 그래서 이대로 두고 볼 건가요? 두고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이 생각을 넣어야 되죠. 주장. 생각을 넣어야 돼요. 자, 뭘 주장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휴대폰의 수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자. 이렇게 그냥 주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서론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 정도, 5줄이나 6줄 정도로 쓰면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론이 완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어떨까요? 자, 우리 모두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야 해. 그러면 누군가가 왜? 묻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면 그 안에는 자원 손실, 그 다음에 환경 오염에 대해서 여러분이 근거를 수집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 또 그러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How? 자, 폐휴대폰을 어쨌든 수거해야 되죠. 그래서 수거 캠페인을 벌리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또는 마을에서 캠페인을 열 때 적극 동참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것도 분리 배출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만 노력하면 될까요? 정부에서 혹은 전문 기관에서 이걸 수거해서 잘 분리를 해서 자원으로 활용하고 또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뭔가 장치를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는 게 바로 Why와 How에 대해서는 제 본론에서 여러분이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근거를 제시하면 된답니다. 자, 충분히 서론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내 생각을 넣었어요. 그럼 당연히 본론에서는 뭐가 문제고 그걸 해결하기엔 이렇게 해야 된다. 근거를 들이대면서 본론을
작성하게 되겠죠. 논리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하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 생각에 설득을 당해요. 그러면 너도 나도 수고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회는 어떻게 돼요? 네, 자원도 잘 활용하고 환경도 덜 오염되니까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논술은 우리 생활의 문제들을 더 좋게 해결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논술의 목적이랍니다. 자, 술술 팁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얼굴의 감각기관이 보고 듣고 판단하고 생각한 것을 반드시 눈, 귀, 코, 뇌 이런 순서, 눈, 귀, 코, 뇌 이런 순서대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래요. 귀로 들은 것을 먼저 쓸 수도 있고 코가 판단한 것을 먼저 쓸 수도 있으며 내가 생각한 주장으로 글을 시작해도 된대요. 이 논제에 따라서 창의적으로 뭘 먼저 시작하든지 여러분이 정해서 창의적으로 글머리를 시작할 수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내외 생각부터 먼저 해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폐 휴대폰 수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합시다. 휴대폰을 폐기하면 자원이 손실되고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집집마다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이 2-3개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휴대폰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금은 구리가 함유되어 있는가 하면 납카드뮴 같이 환경에 유해한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어때요? 이거랑 순서 달리 해도 좋죠? 예. 교장쌤은 생각부터 시작했어요. 또는 요거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주장을 하고 문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써도 된답니다. 자,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눈, 귀, 코, 뇌 순서대로 한번 써보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요. 자, 이렇게 주장부터 탁 치고 나가면 좀 뭔가 강하게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자,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창의적으로 글머리를 시작하는 방법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복잡하긴 하죠? 자, 스톱 버튼 눌러놓고 여러분 언어로 한번 서론을 완성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열심히 잘 따라와 주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다음 시간에 만나요.